윤석열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상병 특검은 물론 민주당이 100번 양보해서 연금개혁이라도 여당과 정부안대로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 눈에는 특검만 보였는지 무너져가고 있는 민생은 철저히 무시당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물론 당시에도 나경원 등 국힘 내 중진들이 모수개혁이라도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이롭다는 그나마 정신 박힌 의견을 내놓았지만 내부 반발로 철회해버리며 지금 국힘 내부 분위기가 어떤 꼴인지 증명할 정도였죠. 국힘은 이제 사실상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치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의 말이라면 자신들한테 돈과 땅을 준대도 받지 않는 답답한 꼴이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 국힘 내부로부터 막을 수도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국힘과 윤석열을 향한 내부 관계자들의 비판에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힘 의원인 윤희숙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까지 밝히며 손을 내밀었던 연금개혁 양보안을 여당이 거절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이슈를 잘못 다뤄도 한참 잘못 다뤘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왜 국민의힘이 저런 방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 언론은 아마 오더를 받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라며 지난 21대 국회의 막바지 당시 성과를 하나만이라도 내자며 먼저 대인배적으로 손을 내민 이재명 대표를 뿌리친 배경에 상위 오더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죠. 또한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이 대표가 제안하기 전부터 일관된 의견을 말했어야 한다라며 막상 여당안을 수용하자 갑자기 또 다른 명분을 꺼내며 거절한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부끄러운 짓이 아니겠냐 반성했습니다. 뒤이어 갑자기 그게 중요해진다? 그러면 언론으로부터 저당은 총선 참패하고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본적인 정당 기능을 아직도 회복 못했구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이 정당을 넘어 보수층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죠. 또한 국민의힘의 야당안 거절 배경에 수직적 당정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까지 분석되었는데요. 당장 같은 날 윤석열과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은 것은 비단 전 의원 윤희숙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이전부터 유력 당권으로 평가받고 있던 유승민이 직접 소신 발언에 나섰던 것이었는데요. 유승민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충일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생각한다. 그가 항명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인지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군인인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발언한 윤희숙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에 대해선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비겁하게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단일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은 혁명이고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게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발언을 남겼죠. 즉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양보를 선언하며 연금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거부하는 것을 무리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무리수밖에 던지지 않는 정부와 여당 꼴을 본다면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할 따름이죠.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따위 대통령을 실드쳐야 하는 여당 국민의힘 개개인들이 측은해 보인다 싶다가도 결국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은 국민의힘 본인들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말의 동정심까지 메말라버리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국민의힘이 표를 받을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이런 한편 지지율 최저 달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에게 결국 조국 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최근 현충일 추념식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는 역시 윤석열의 자리 노름꼴이 그대로 드러나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까지 줄을 세운 뒤 악수를 받도록 강요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전한 한 취재진은 야권에서는 사실 먼저 자리를 뜨고자 했던 의원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며 윤석열만 뜨면 대통령 위주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설을 풀었죠. 물론 이런 와중에도 조국 대표는 어떻게는 윤석열을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마디만이라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가장 앞줄로 나서 자리했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수많은 고민이 되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악수를 주고받는 순간 남기고자 했던 한마디는 민심을 받드십시오 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도 조국 대표는 윤석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고 도둑이 제발 저리듯 윤석열만 어색한 웃음을 지은 후 지나가며 눈을 흘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는데요. 한 남자의 가정을 파탄낸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이 주인공이 직접 남긴 첫 마디는 사적인 복수도 가족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에 대한 저격도 아닌 민심을 받들라라는 가장 당연하지만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직접 얼굴이 실리며 그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갔다. 이제 그는 대통령 끌어내리려 한다라며 마치 사적인 복수극에 달려든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6일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겠다며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를 통해 사적 복수를 위한 정치를 한 적 없고 할 계획도 없다라며 자신이 제3당의 대표로 국회에 당당히 입성한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나 불어로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다. 불의한 강자에 대한 공적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 나의 복수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이 방향에 동의한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며 단순히 자신의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면 총선을 통해 제3당의 대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임을 분명히 했죠. 말 그대로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담당 공격수가 된 것은 그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자 윤석열을 향해 공적인 복수를 바라는 민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대면에서도 이런 이유들을 항상 염두에 둔 조국 대표는 윤석열에게 개인적 메시지가 아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며 공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강렬한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후 MBC를 통해 조국 대표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별말 없이 놀란 기색이었던 듯하다라며 이목에 실린 한마디에 윤석열은 제대로 긁혔지만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밝혔죠. 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조국 대표 본인도 직접 대통령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고 서로 눈이 마주친 뒤 굳은 표정으로 지나갔다라며 심경 변화가 있었음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시사했는데요. 어차피 국민의힘도 사실상 자포자기의 심경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입법을 반대조차 하지 않으니 이대로 3대 특검이 모두 통과될 것은 정해진 수순이니 윤석열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는 걸 본인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직접 담궈버린 조국 대표가 민심 직격탄을 날렸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가서 본인이 미쳐 사는 술이나 한잔 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대표가 이번 만남에서 남긴 한마디 외에 더 좋은 한마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